했던 것처럼 네. 3프로 TV 나간 이야기 좀 해볼 텐데 네. 아주 새벽에 봤어요. 네. 새벽에 6시. 지금 저는 아직도 못 봤어요. 그냥 아. 써머리만 잠깐 봤는데 아. 그중에 헤드라인 하나만 볼게요. 다주택 자본주의에서 못 막는다. 세금 열심히 내면 된다. 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주택자를 장사를 못하게 온갖 법을 만들어도 사실 위헌이라는 거죠. 자본주의 국가에서 내가 집 많은 게 뭐가 문제냐. 네. 그 대표 생각은 못 막는데 대신에 다주택자들이 벌어들이는 세금 많이 거두면 돼. 맞잖아요. 맞아요. 우리가 정권 내준 것 중에 하나가 저 요 부동산 부분이, 정책 실패가 있다는 거잖아요. 네. 억지로 막다 보면 어떻게든 편법이 있고 또 탈이 나고 그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은 경제적 약자들이 더 피해를 본 상황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한 거고 뭐 말씀에서는 전 다 본 입장에서 뭐 한강에 있는데 뭐 이렇게 좋은 위치에 뭐 500억 한 집에 사고 싶은 사람 사게 해라. 그리고 세금 다 내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근데 이게 네. 저게 제목이 약간 제목을 저렇게 뽑아서 세금만 내면 된다라는 식으로 하니까 뭔가 조금 뉘앙스가 안 좋게 이렇게 제목을 뽑았는데 실제 대표님의 그 말씀은 그 시장의 그 사람들의 어떤 소비자의 욕구라는 게 있잖아요. 욕망. 그래서 부득이하게 부모가 갑자기 돌아가셔가지고 일가구 다주택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또 동시에 뭐 직장이 지방에 있어가지고 이가구도 될 수 있고 또 별장을 또 가질 수도 있는데 그러한 다양한 어떤 소비와 어떤 소유를 다 투기적 요소로 해가지고 제한하는 게 맞지가 않다. 그리고 동시에 개중에는 정말 자기가 자수성가하고 돈이 많아가지고 그 뭐 강변에 어떤 큰 비싼 주택을 사는 사람들도 있을 텐데 그런 것 자체를 죄악시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러면서 일가구 다주택을 무조건 때려잡겠다 투기적 요소로 해서 세금을 부과하겠다 그런 접근이 아니라 정당하게 인정해주자라는 그런 취지의 말씀이셨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예. 우클릭 이런 게 아니고요. 네. 맞아요. 현실적으로 겪어보니 정책이라는 게 그런 거거든요. 이재명 대표 우클릭 이런 거 아니에요. 그냥 내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철학이거든요. 아무리 지식이 많아도 철학 없는 건 아무 의미 없어요. 맞습니다. 일단 철학이라고 하는 맨 위에 철학을 갖고 어떤 지식들을 끌어오는데 대한민국 사회가 좀 병폐 같은 게 이건 진보고 이건 보수야 이런 거 구분 없습니다. 사실 알고 보면. 그럼요. 예. 어떤 경우는 한국에서 진보적인 거 딴 나라에 가면 그냥 보수적인 보수예요. 것도 될 수 있고 맞아요. 예, 예. 그런 상황에서 경험을 해보니 다주택자를 어떻게 막아. 대신에 다주택자를 막 여러 집채를 여러 개 사겠다는 게 아니잖아요. 다주택자가 어떻게 돈을 벌었냐면은 이 집을 하나 사기 전에 대출을 받아. 네. 담보대출이잖아요. 그렇죠. 계속 그렇게 하게 만들어주는 걸 일종 제약을 했었거든요. 대신에 주택 많이 갖는 건 상관없는데 세금 많이 내. 이런 이야기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런 것도 있어. 민주당이 집권하면 코스피 3천 넘을 것이다. 저거 당연한 거야. 맞습니다. 왜냐면요. 지금 너무 박살났어요. 지금 우리나라 방향에 있어 갖고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저는 재생에너지 쪽으로 가야 돼요. 네. 산업 전체가. 어제 그 얘기 하셨는데 아, 재생에너지. 그건 내가 많이 다뤄봤기 때문에 아는 거잖아요. 네. 그 방향성으로 가야 되는데 원전 수주 재생에너지 시장이요. 9천조입니다. 근데 원전 시장이 50조도 안 돼요. 동해석유 시추하겠다고 지랄을 하잖아요. 나라의 방향성이 바뀌면은 한국에 다 모여드는데 지금 삼성이 지금 망하는 분위기거든요. 반도체 중국한테 따라잡히고 네. SKN 따라잡혀가지고 이 과정들이 있어요. 근데 이재명 같은 실력이 있는 대통령이 나오면은 뭐 할 것 같아요? 담화문 발표할 것 같습니까? 기업인들, 의사들, 관련자들 다 나는 토론 비슷하게 해가지고 이거를 현안을 해결할 거라고 봐. 그 분위기만 잡히면 저 주식 3천 올라가는 건 아무것도 아니지. 일단 지금 불확실성이 난무하고 그게 제일 불안한 요소이기 때문에 일단 민주당 집권 딱 하면 이제 불확실성 해소 그리고 과거에 민주당 정권일 때 경제 제일 좋았고 안보도 튼튼했고 이런 게 기본 바탕이 돼 있으니까 당연히 주식은 오르죠. 네. 그것만으로도. 어제 이제 사실은 이재명 네. 대표가 굉장히 과감하게 발언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아무것도 안 해도 아무것도 안 해도라고 아무것도 안 했어요. 해도 집권만 해도. 집권만 해도 3,000포인트가 오른다고 해가지고 야 네. 저렇게 장담하셔도 되나 했는데 자신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중에 가장 첫 번째 이유로 꼽은 게 결국에는 경제라고 하는 게 예측 가능성인데 지금은 이 정권에서 모든 거를 그냥 마음대로 지금 해버린 거죠. 그렇죠. 경제 정책을 오히려 후퇴시키고 경제 정책이라는 거 할 게 없기 때문에 민주당이 집권만 해도 오를 것이다라고 하는 거고 그다음에 두 번째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가장 또 큰 게 남북 관계의 어떤 맞습니다. 그런 위험성인데 그러한 것도 민주당 집권으로 해결되기 때문에 네. 이런 집권만 하더라도 오를 것이다.
라고 하는 건데 그러면 저도 국장으로 옮겨야 되나? 네. 슬슬 갈아타십시오. 코인에서 코인 팔고 지금 이재명 대표님 믿고 고민되네요. 저 헤드라인의 행간은 뭐냐면 아무것도 안 해서 3천이잖아요. 내가 집권하면 5천. 그 얘기 하고 싶은 건데 참 입이 안 들어요. 참 이거 내가 대통령 되면 5천까지 갈 건데 그걸 이렇게 좀 조심스럽게 이야기하신 거예요. 예를 들면 이재명 대표가 갖고 있는 재산이 있잖아요. 상당수가 주식이에요. 아니에요. 맞아요. 집 한 채밖에 없다 하셨어요. 그러니까 주식 상당수가 투자에 지금 관심이 많으세요. 관심이 많으세요. 주식 완전 선수. 거의 지금. 저보다 더 많이 지식 아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진짜로. 임세현이 주식 전문가인데 뭐 그러니까 저보다 훨씬 많이 제가 아시죠. 봤을 때 증시는 그 나라의 어떤 산업의 바로미터 같은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미래 예측 가능성도 있는 네. 거고 어쨌건 3프로 TV 나와서 그냥 똑똑한 사람. 아 진짜 제일 중요한 거는 자료가 하나도 없었다니까요. 자료가. 여유롭게 유연하게 말씀하신 게 되게 좋았고요. 그 3프로 TV의 진행자 제일 왼쪽에 앉았던 사람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제일 공격적이었어요. 근데 제일 공격적이었는데 이재명 대표에게 칭찬을 많이 하더라고요. 굉장히 유연해지셨다라고 하고 많이 바뀌었다. 네. 3년 전에 이제 3년 만에 출연한 거잖아요. 근데 3년 만에 출연했는데도 그때의 어떤 과거의 어떤 정책이나 이런 것들 바뀌어서 보기 좋았다라고 하면서 칭찬을 예.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예. 아까 그 사진 한번 보여줘봐요. 뭐 이것도 상관없. 이거 말고 3프로 TV 나간 사진 저거 보면요 어떤 무게감이 느껴지냐면 제가 봤을 때는 거의 완전체에 가까워지고 있어. 전 무게감이. 이재명 움직이면 일거수일투족이 보도가 되고 막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말 한마디 한마디 언론이. 다 나오고. 저 표정에서 뭔가 대한민국 지도자의 품격이 느껴지는. 자, 어제 굉장히 여유 있어 보이고 좋았고 사실 저기 3프로 TV가 저기 진행자 하시는 분들도 다 이렇게 금융회사 출신들이 두 분인가 계셔가지고 굉장히 보수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질문에 정말 잘 대답을 하셨던 것 같아요. 날카로운 질문. 예. 자 그리고 어제 저 행사가 끝나자마자 김부겸 전 총리 만났는데요. 네. 언론도 그러는 거 아닌 게 대부분 동감을 했는데 개헌 이야기를 또 이 김부겸 전 총리께서 이재명 대표한테 이야기했다는 그것만 헤드라인으로 쓰더라고. 다른 좋은 왜냐면요, 얘기가 많았을 텐데. 이 개헌의 주장이 지금 현 시점에 잘 안 맞긴 하지만 네. 실제로 지금 아니면 기회가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은 일부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다만 지금 현재 개헌을 던지면은 윤석열 탄핵이 어떤 그 표적에서 멀어지는 측면이 있어가지고 금기시하고 있는 측면이 분명히 있고요. 그러니까 뭐 또 이재명 대표 임기 대통령 되면 임기 내에 개헌할 것을 약속해라 뭐 이렇게 가고 있는데 그건 나중에 이야기해도 되거든요. 이재명 대표 난 똑같은 생각할 거라고 보고요. 근데 이제 어제 그 권성동이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과를 수용할 수밖에 없다. 저건 사실 윤석열 탄핵 받아들인다로 읽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어떻게 이걸 탄핵이 안 됩니까? 눈을 당연히 해야죠. 지그시 감고 있는 사진을 캡처했는데 너무 잘 어울려요. 포기했어. 어쩔 수 없다 이거죠 지금. 자, 결국에는 지금 이렇게 순리대로 가는 거다. 윤석열 탄핵시키고 윤석열 탄핵시킨 다음에 국민의힘은 어떻게 할 거예요? 뭐 단심제 혀를 길게 뺐는데 쟤네들이 왜 저렇게 망가져 버렸냐면 구구들한테 공격받기 싫은 거야. 심지어 구구들도요. 윤석열 탄핵 국회에서 표결할 때 못 막았다고 지금도 공격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벌벌벌 떨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기 이제 혀를 길게 뻗긴 했지. 단심이기 때문에. 아니 단심이든 뭐든 간에 뭐 그러면 윤석열 탄핵을 수용 안 할 거야? 뭐 30명 수용 안 할 겁니까? 미친. 뭐 권씨 중에 저런 사람들이 없어요. 요새 권씨들이 활약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쌍권총. 아 내가 봤을 땐 의심스러워. 권씨가 아닐 수도 있어. 자, 두 분 고생하셨고요. 권씨 중에 좋은 권씨도 있고 나쁜 권씨도 있고. 두 분 고생하셨고. 아니, 지금 또 뒤에 선배님 나오시니까 또 우리 선배님 오마주 한번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잠깐만 궁금해. 자, 서영교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서민의 영원한 자리 국회의원 서영교입니다. 똑같아. 나쁜 사람. 이 나쁜 사람 권씨 쌍권총 나쁜 사람들아. 똑같아. 가. 고맙습니다. 예.